네. 유가거든요.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가가 이제 다시 그 130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갔다가 100불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 러시아 제재 조치가 나오고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이 증산 나왔고 나왔죠. 네. 지금 이제 다시 120불대까지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네.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어떤 투기적 거래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마 이거 유가와 지금 맞물려 가지고 주식 투자 쪽으로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요? 제가 명확히 21년 경제전망서에 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고 있으니까 21년 전망서에 제가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세요라고 명확히 표현을 했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언제 하셨나요? 21년 전망서니까 2020년 12월, 11월, 10월에 한 거죠. 책으로는 물론 그 전부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최근까지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국제 유가 전망이나 그리고 뭐 작년 22년 전망서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구리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경제학계에서 구리를 구리라고 안 부릅니다. 구리 박사님이라고. 닥터 카퍼. 네, 닥터 카퍼스. 구리 박사님. 정확히 맞히는. 네. 구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가 갖고 있는 AI보다 바로 다음 번으로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제 분석하는. AI보다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가 그거보다는 좀 구리가. 네. 구리가. 예. 구리가 거의 명확하죠.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세인데요. 저는 이제 국제 유가 전망과 환율 전망 같은 경우 제가 하기보다는 그걸 전제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전망치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연구기관에서 국제 유가 전망치는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전망하기 위해. 그러니까 공식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인 거죠. 종속 변수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 EIA 전망치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유가 시대는 계속됩니다. 23년까지도. 근데 이 고유가 중에서도 가장 고점을 찍는 구간은 2분기예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피크아웃이네 그럼.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찍는데 전 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 고유가에서 거의 맴돌듯이 굉장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그래서 이제 저유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름값 떨어졌다라고 체감하지 않는 그런 국제유가의 흐름 이렇게 EIA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실장님은 고점은 좀 나오는데 이게 하반 경직성을 가져서 더 떨어지지 않는 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유가인 겁니다. 예. 근데 정무적으로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도 많다. 11월 달 선거를 해야 되는데 즈음에 가서 딱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미국 경제에서의 지금 뭐 자기네들이 견딜 수 있는 거는 갤런당인가 뭐 하여튼 200불까지 네. 갤런당 배럴당 200불까지는 견딜 수 있는 자기네들이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벌써 자기네들이 충격받았으면 미국은 벌써 손 썼을 거예요.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 갔다 온 얘기 또 해야 되네. 걔네가 그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6천만 배럴을 한번 푼 적이 있잖아요. 7불 55전에서 5불 90전까지 딱 일주일 만에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간날 렌트카에서 기름 넣고 하는데 7불을 넣고 올 때 다 채울 때 5불 90전을 넣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유가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지금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뭐 전쟁하는 건데 뭐. 네.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120불을 상한으로 두고 거기까지 올라가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원장님은 방송에서 좀 말씀 좀 하시려고 일부러 미국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 방송 요번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니 오늘 서울경제에서 그거를 네. 출장비를 대줬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달러로. 저도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월드뱅크 직원과 통화를 해요. 그렇죠. 일부러 통화해요. 오, 통화돼? 일부러 이제 보이스톡으로 통화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이스톡으로 통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서 자 어제 월드뱅크 직원 뭐 국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거 있잖아. 예, 예. 그거
전화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기 서울경제 네.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 이제 보존을 해줘. 네, 보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출연료로 좀. 아, 이거 뭐 부탁을. 우리 좀 없는 이 고물가 시대에 말이야 전화값까지 많이 나오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한 통화를 잔에 해서 아 오늘 많이 거기서의 거기서 생각하는 그런 정보나 향후 이제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이제 그 감각적인 표현 같은 거 들으면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그 부재,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의 부재로 셋백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썼어요. setback이요. 셋백.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나름 회복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회복세를 저지시켰다, 지연시켰다, 억눌렀다, 회복을 억눌렀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라도 아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스탠스인가라는 것을 볼 때 그 직접 보이스를 듣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죠. 자, 공식적으로 청구를 드립니다. 네. 아이고, 느낌이 이게 또 라이브인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도 마이크 내줬습니다. 아니 이런 게 또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소주 한잔 하는데. 그거 그죠? 술 취했어? 네, 좀 취했네요. 이렇게 먹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그 빅 스케줄이 이어지는데 네. 일단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FMC 결과를 보고 그 뉘앙스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그럼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아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뭐 단기간에 뭐 급박하게 없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네. 눈에 딱 띄는 지금 네. 앞에 이 책이 있습니다. 긴축의 네. 시대인데 네. 눈에 띄라고 이렇게 놓은 것 같네요. 사실 주제가 네. 지금과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가 지나고 네. 새로운 이제 시대로 들어가는 딱 그 시점에 우리 네. 실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이렇게 딱 내놓으셨네요. 사실 우리가 자꾸 누구 얘기만 자꾸 듣고 그것에 의존해서 뭐 투자 의사 결정하고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뭐 남탓만 하고 나는 계속 잃고 있고 그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사면 그때부터 떨어지나 사실은 떨어지는 구간에 산 거죠. 오빠장 그런 거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그래서 훌륭한 잘하고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IMF나 월드뱅크의 국제기구 경제전망 보고서랑 네. 또 FMC 그 회의록 같은 거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직접 받아서 읽어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담겨서 이제 책으로 편한 언어로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22년 하반기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를 얼마큼 가져갈 것이고 그게 또 어떻게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자본시장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그림 그리시는데 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최신 미국 FOMC 금리 결정 반영. 6월달 건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예측해서 반영했어요. 아, 이건 저거 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보시면 내리에 꽂히실 것 같아요. 제목이 딱 일단 긴축의 시대. 그리고 내리를 딱 벗어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긴축의 시대 잘 보시고 많이 좀 봐주세요. 6월 1일자로 네.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자기자랑 금지법이라고.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타이밍을 놓쳐갖고 먼저 자기 자랑처럼 들렸습니까? 그럼. 아, 그랬습니까? 그거 대놓고 했잖아. 그래서 그럼. 자기자랑 금지. 요거는 이제 첫 번째니까 경고고. 원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내용이 좋은 내용이 들어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야, 네, 이거 그럴 거라고 생각이 책이요. 되죠. 책이 제가 뭐 시작 전에 봤는데 술술 읽히는 책. 네. 그리고 뭐 오신 김에 그러면 뭐 한번 선착순 100분에게 책 무료 발송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120부 찍은 거야? 아직 제가 우리 출판사한테 동의를 안 구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도 적어도 이 책을 받아보신 한 3, 4만여 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또 구독하러 오시지 않을까. 이제 10,000원 정도 하면 4만 원이면 4억이거든. 그러면 이제 인쇄를 얼마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소주 한 께짝은 살 수 있겠네. 기획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또 재밌었던 게 인플레이션을 또 실감했어요. 아니 자기 자랑 금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 책을 이제 나올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도 많이 넣었지만 본인이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거예요. 네. 종이값이 많이 올랐거든. 지금 네. 80% 올랐단 말이야.
그래갖고 요번에는 책을 팔더라도 그만큼 이제 사실 이 과거와 같은 영광의 수익이 없을지만 내년에는 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가 가격을 반영시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전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지 모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하셨어요? 펄프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종이값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출판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신청하면 출시가 계속 지연돼서 1년여 만에 받잖아요. 그런 현상이 출판사에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건설 산업에도 음. 있는 거예요. 건설 자재, 시멘트나 그럼, 똑같아요. 철근 스크랩을 우리 롯데건설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철강 스크랩을 못 구한다. 아, 요책 네. 우리 지금 딱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한번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잘 되시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 아니 제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제가 팔을 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100권 내가 딱 저걸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쾌거를 이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원합니다.